안녕하세요. 자담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판결 내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한 5년간은 결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즉,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손이 발생을 했을 때 무작정 우리 세무서, 즉 처분청에서는 인정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이외에도 여러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사안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 여러분 제목은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자, 요 사안은 법인에 대한 사안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소득세 또한 똑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에 대한 감액 경정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즉, 결손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이제 결손금이 이제 나오는데, 그 결손금과 관련돼서 이제 감액 경정하는 세무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어떤 알리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그 사안을 과연 적법하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좀 보시면은요, 이 법인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업년도 그 법인세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4년간 2008년 그 2007년에도 결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안은 현재 여기 적시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2008년부터 2011년 사업년도 4개년치 대해서는 결손이, 그리고 2012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국세청에서가요, 세무조사에 대한 그 실시를 한 다음에 처분청, 세무서에 이 법인에 대한 과세 자료를 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법인이 당초 신고했던 그 결손금과 관련돼서 그 결손금을 감액 경정하는 그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득금액에 대한 그 2012년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약간의 감액해서 그 경정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사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법인의 2014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에 2월 결손금으로 이제 공제를 해가지고 2015년도에 이 법인에 대한 2014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증액 경정을 이제 고치했다가 그 이후에 약간 줄여주는 이런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법인에서는 이의를 제기해서 이제 심판 청구도 했고, 1심, 2심, 3심까지 간 사안인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러한 결손금에 대한 감액 경정을 하면서 당해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즉 법인이니까 법인세법에서 정한 그 통지 등의 절차, 즉 행정 절차죠,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알리는 절차를 생략한 게 과연 합당한가 여부입니다. 즉 납세 의무자에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권 행사라든가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즉 결손금 감액 경정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게 과연, 그러면서 이후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그 불복 절차에서 과연 이 선행하는 결손금의 감액 경정의 그 위법성을 이 납세자는 과연 다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여부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인데 여러분 여기부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94년 말에 이제 개정된 법률 제4804호로 이제 개정된 법인세법 13조 내용입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을 산정을 할 때 그 결손금을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기한은요 5년이었습니다. 이 5년의 기한은 그 이전에는 3년이었는데 95년 1월 1일부터는 5년을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부칙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 12월 말에 이제 개정된 법인세법 13조와 관련된 법률 제9267호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결손금에 대해서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그 공제 연한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법률 개정 조항은 부칙에서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가 이 법인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2월 결손으로 공제하는 요 조항은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그러니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공제 연한을 10년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부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09년 12월 말에 개정된 법률 제9898호에서는요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공제 연한이 10년인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하나 들어가는데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때 그 결손금은요 이제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거나 아니면 과세관청에 의해서 결정이나 경정된 결손금에 한정해가지고 10년의 공제 연한을 줘가지고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법률 9898호가 개정이 됩니다.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어떤 결손금을 10년의 공제 연한을 둬가지고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느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잘못돼가지고 수정 신고하거나 아니면 과세관청이 결정한 그 분에 한정해가지고 10년 동안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본다는 사안입니다. 부칙에서가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과 그 규정을 두는데요. 13조에서가요.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결손금을 10년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년을 적용을 하잖아요. 10년을 적용을 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판결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원고는 이제 그 2007년도에 2월 결손금이 발생을 했는데 2007년도에 결손금에 대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과세관청에서는 5년의 공제 기한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법인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10년을 적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립각을 형성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결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발생하는 그 결손금부터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을 10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원고의 2007 사업년도 결손금에 대해서는요. 2009 법인세법 1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입니다. 2008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서 그대로 5년의 공제 기간이 적용됨이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2007 사업년도의 2월 결손금은 2월 결손금으로 해서 2014년도의 사업소득금액, 즉 법인세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그 법인세법 13조 1호는요, 신고 또는 결정 경정되어 과세관청에 그 존재라든가 범위가 확정된 결손금에 한해서 2월 결손금 공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된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공제기간 10년의 적용을 받는 결손금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까 법률 9898호로 규정된 그 사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사안을 일단 하나 보셨고요.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좀 더 보셔야 될 게 그 법인세 부칙에서가요. 사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과거에 2월 결손금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이 발견된 결손금은 즉 세무조사 등에 의해서 결손금이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종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소급해서 어떻습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떻습니까? 5년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인데 이제 원고가 주장하는 2007년 결손금은요. 원고가 2007년 법인세 납부 신고를 하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칙 제4조 단서 즉 우리 법률 9898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원고의 2007년도 결손금은 어떻습니까? 공제기간 5년을 적용을 해서 2014년도 사업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천부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돼서요.
우리 법률 9898호에서 그 개정된 제 13조 1호 후문으로 결손금이 어떻습니까?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거나 아니면 과세관청에 의해서 경정된 그 분에 한해서만 어떻습니까? 확정된 그 결손금에 한해서 공제기간 10년으로 해서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는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의 범위를 신고, 경정 등으로 확정된 그 결손금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나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 법인세법 부칙은 그 시행일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2010년 1월 1일로 정하면서 아까 부칙 4조 본문에서가 이제 법인세법 개정된 법인세법 제13조 1호 후문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고가 주장하는 2008년 그리고 2012 사업년도 추가 결손금은요, 이렇게 신고하거나 경정된 과세 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014년도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때 2월 결손금으로 또한 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지만 이 추가 결손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납세자가 추가로 발생된 그 결손금에 대해서도 더 인정하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 판결에서는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나온 결손금에 대해서 당신이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세관청이 앞에 결정하거나 경정된 그런 이제 결손금도 아니기 때문에 2014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때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라는 사항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인의 2007 사업년도에 발생한 그 결손금은요, 2월 결손금으로 2012년도까지 5년의 공제기간을 적용을 해서 2014년도에 그 법인세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2008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추가적으로 나온 결손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률 제 9898호에 의해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거나 아니면 과세관청이 경정된 결손금이 아니기 때문에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눈여겨보셔야 될 사안인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는데, 두 번째 사안은 그럼 2014 사업년도 결손금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은, 이번에는 과세관청이 여러분 결손금을요, 그 법인이 신고했던 그 결손금을요 감액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을 하면서 감액 경정을 하면서 그 감액 경정에 대한 그 사안 등을 알리는 절차, 즉 법인세법의 행정 절차를 준수했어야 되는데 과세관청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 납세자는 이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그 소송에서 그 절차적 하자를 더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즉 보시면은 우리 법인세법 제70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이라든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요, 이 내국법인의 사업년도에 대한 그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역시 109조 제1항에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안을 통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7조에서가 세무서장은 과세 표준이라든가 세액 등의 경정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되고 강제사항입니다. 비록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 표준 등 경정 통지서에 의해서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한 그 과세 표준에 포함된 당해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요, 과세관청이 우리가 아까 어떻습니까?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결손금이 10년간 2월 결손금으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거나 아니면 과세관청이 경정된 그 결손금에 한해서 한정해가지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한정해가지고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 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 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만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알려가지고 우리 납세자는 알고 그리고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이상 이후 3년도의 그 법인세 그 2월 결손금 공제와 관련돼서 종전의 결손금 감액 경정이 잘못되었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뭐 공제될 수 있는 2월 결손금이 있다 주장할 수는 없다. 즉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과세관청에서가 결손금이 감액 경정이 돼가지고 그 사안을 납세자에게 알려가지고 납세자가 안 상태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다투지 않아서 가만히 있어서 그걸 인정했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세관청이 이러한 결손금 감액 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그 통지 등에 대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납세 의무자에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라든가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결손금 감액 경정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년도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당의 사안처럼 이러한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 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등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역시 과세관청에 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고등법원의 원심은 피고 즉 처분청이 2010년 3년도 결손금 감액 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통지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판시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2013년도 결손금 감액 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의 그 고등법원의 당의 사안에 대해서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2010년 사업년도에 대한 그 법인세 그 신고에 대해서 당의 과세관청에서가 당초의 원고 즉 법인이 신고했던 결손금에 대한 감액 경정을 하면서 그 감액 경정에 대한 사안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4년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을 결정한 사안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는 2월 결손금 공제 연한이 10년이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그 2009년 1월 1일에 그 법률이 나올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하거나 납세 의무자가 수정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송금이 더 많이 발생한 사안이 확인이 되고 그런 사안이 인정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결손금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게 변동이 됩니다.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해야 되고요. 아니면 세무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과세관청이 결정이라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경정이 된 그 결손금에 한해서 많이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2월 결손금으로 공제연한 10년을 적용을 해서 2월 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정처분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손금을 지금 이 사안에서는 감액 경정하는 사안이었는데 증액 경정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당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판결문 후미에 지금 계속 읽어보니까 그런 사안까지도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초창기 한 5년 이상 요즘은 5년뿐만이 아니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결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업을 했을 때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의 계속성이 영위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 해에는 결손금이 나고 어느 한 해에는 이익이 발생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계속성이 연장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결손금이 그 2월 결손금의 공제 연한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득이 발생한 그 연도에는 2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저감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결손금이 발생을 했을 때 혹여 신고할 때는 당연히 그 사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금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확정이 돼야 됩니다. 결손금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이 확정된 결손금을 갖고 향후 10년간 2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법률제 9898호에 의해서 개정된 사안입니다. 단서조항에서 부칙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단서조항에서 어떻습니까? 단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떻다? 결손금이 2월 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혹여 누락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수정신고하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해서 확정된 결손금에 한해서 10년간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이 사안 여러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저조했을 겁니다. 나가는 돈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 증빙 등을 잘 첨부하셔가지고 반드시 결손금을 잘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혹여 신고 기한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기간이 좀 지나버렸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든가 이 기간 내에 어떻습니까? 수정신고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정해서 향후에 2월 결손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공제 연한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상 오늘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처분에 대한 그 불복 절차에서 과세관청에서가 결손금에 대해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에 대해서 그 감액 경정하는 그 절차에서 납세자에게 알리는 통지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 과연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